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를 살까 아니면은 사지 말까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21선 기준으로 보면 21선이 이제 한번 꺾였죠. 지금 추세는 분명히 이제 하방입니다. 하방이고 하방이 약간 이제 멈추고 있는 그런 이제 시세인데 이렇게 쭉 오르다가 이제 쌍봉을 찍고 과거 액면 분할가 120달러를 하향 돌파를 했죠. 그래서 한때 이제 100달러 아래까지도 내려갔다가 살짝 반등을 주고 있는 현재 지금 24년 8월 12일 현재 차트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21선 아래 역배열에서는 이제 웬만해서 안 들어가시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은 연말까지는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폭락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고점 140달러 대비해서 폭락이고 엔비디아는 10년 동안 150배가 올랐죠.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뭐 폭락이라고 볼 수 있느냐? 폭락이라기보다는 이제 전형적인 건강한 조정의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동안 더 이제 빠지거나 횡보를 하더라도 100달러 선, 이제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100달러 선은 좀 지켜지지 않을까. 이게 심리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0에서 120 정도 그 박스 안에서 움직이다가 연말 정도에 좀 이제 시세 열차가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21선 아래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지금 즉시 뭐 들어갈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좋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1선을 맞고 한번 떨어졌죠. 그 다음에 또 21선을 맞고 한번 떨어졌죠. 그래서 또 21선을 터치를 하려고 오늘 이렇게 시세가 좀 나는 것 같긴 한데 당분간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이게 어떤 기술적인 일반적인 분석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은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사주 매입하고 CEO 매도 두 가지 이슈가 다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년 8월에 250억 달러, 약 34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24년 7월에는 분기별 현금 배당금을 150% 인상했다. 이건 뭐 좋은 소식이죠. 엔비디아 주가에. 엔비디아가 막대 현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엔비디아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정부 규제 때문에 대규모 인수합병이나 R&D 투자에 제약이 있다. 결국 남는 돈은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젠슨항이 2020년 초부터 스톡 옵션을 포함해서 주식을 매도해오고 있죠. 규모는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되겠죠. 이거는 뭐 CEO가 거의 고점에서 주식을 던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증권사와의 계약 이런 게 있다고 하면 하지만 뭐 CEO가 던지면 뭐 사실 좋진 않죠. 좋진 않은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젠슨항이 그 엔비디아 주식을 3.5%를 갖고 있죠. 그게 이제 하나로 130조 정도 될 텐데 130조에 비하면 지금까지 이제 매도한 게 1조 5천억이니까 사실 뭐 세 발의 피죠. 그냥 세 발의 피니까 뭐 자기 주식의 뭐 절반을 던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크게 무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 엔비디아가 과연 거품인가 아니면 찐칸가 진짜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그때 시총 1위가 시스코였어요. 시스코는 처음에 그 라우터를 생산하는 기업이었죠. 그 랜 통신에 이용한 라우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러 회사들이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하고 전자상거래를 시작하던 그때 시기에. 그때는 이제 그 라우터의 수요가 엄청났죠. 그래서 시총 1위까지 갔지만 닷컴 버블로 인해서 이제 그 닷컴 회사들이 많이 망하면서 시스코 주가도 이제 폭락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지금과 많이 비슷하죠. 엔비디아도 그 AI 칩의 수요가 뭐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닷컴 버블 때랑 다른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그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실적이 없는 기업들도 많았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있는 기업도 있지만 없는 기업도 많아요. 하지만 그 엔비디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기업들 보시면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테슬라든 여러 기업들이 실적이 나죠. 실적이 많이 나는 기업들이에요. 엔비디아는 뭐 B2C 기업이라기보다는 B2B 기업이 가깝죠. 그래서 그 주변의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엔비디아의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20년 전에 닷컴 버블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엔비디아가 진짜 찐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주변 기업들, 주변 그 메이저 기업들의 AI 관련 실적이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은 꿈의 시총 1경원이 가능할까? 우리가 막 엔비디아 1경 간다, 뭐 2경 간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1경이라는 단위를 뭐 많이 접해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뭐 한두 번 접할까요? 그래서 그 1경원이 과연 갈 수 있느냐? 1경원이라면은 달러로 환산을 하면 현재 환율로 한 7조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7조 4천억 달러. 그래서 엔비디아 현재 주가의 2.7배, 한 3배 가까이가 되면 시총 1경원이 되겠죠. 1경원이란 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1경원의 규모는 우리나라 수도권 전체 부동산의 가격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1경원이 되면 이 수도권, 서울하고 이 경기도 수도권 전체의 부동산을 다 매입할 수 있는 금액, 그게 1경원으로 같아진다. 좀 감이 잡히시죠, 이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말은 쉽게 뭐 1경원 하지만 지금 그 3천조 원이 넘는 엔비디아가 3배 가까이 올라가는 건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1경원으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네, 이 세 가지 조건이 부합을 하면 1경원이라는 그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애플카예요. 애플카. 애플이 이제 차를 만들려고 했다가 지금 2028년으로 계획을 지금 밀어넣은 상태죠. 그래서 뭐 문제는 뭐 기술 문제도 있지만 자금 문제도 있겠고요. 만약에 이 애플카를 개발한다, 개발에 시동을 건다 하면은 엔비디아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애플카가 그냥 뭐 배터리 달아가지고 전기차로 나오진 않겠죠. 이 안에 수많은 그 인공지능 기술과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AI 기술들이 탑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애플의 그 브랜드의 힘은 엄청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회사에서 전기차를 내는 것보다 애플에서 내면 그 파급력은 아마 폭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여성 유저들은 엄청나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1경원 갈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실제로 그 로봇 모양을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2016년에. 이게 막 움직이고 말을 막 유리하게 잘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나의 어떤 프로토타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형태의 로봇이 나와서 말을 하면서 걸어 다니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은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아마 이 로봇을 만드는 기업도 1경원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전망이죠. 우리가 AI의 가장 끝이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이 인간을 카피하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폭발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자사주 매입하고 CEO의 매수예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아직 당분간은 계획이 없는데 이 벅샤 해서웨이처럼 자사주 매입을 끊임없이 하고 그다음에 재무상황이 더 이상 이제 던지지 않고 보통 이제 CEO가 매입을 할 경우에는 아주 좋은 호재라고 보니까요. 이것도 이제 기술적으로는 어떤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엔비디아가 좋은 거는 뭐 누구나 인정하고 장기적인 전망도 좋다. 하지만 매수 타이밍을 본다면 지금은 아니다.